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란표, 민주당 쪽에서 최소한 31표, 최대한 38표까지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옴에 따라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 분열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것은 감옥에 잡혀있는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이재명을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배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어제 저녁부터 개딸들이 이제 수박, 소위 겉다르고 속다른 이재명에 대해서 이 반란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찾기에 인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가표를 던졌느냐 부표를 던졌느냐 이렇게 인증 작업에 나서고 당내에서 서로 친명 반명으로 나뉘어서 친명 쪽에서는 자신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를 밝히고 당당히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고, 반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거취를 표명하라 라고 반박을 하고 나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믿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많은 측근들이 이재명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은 표결 뒤에 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갖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어려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당에 소위 자신을 배신한 이 비명계 반란표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 조직적 반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공격을 하고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이 더 분열될 수 있다. 더 걷잡을 수 없이 당이 쪼개질 수 있다. 검찰이 곧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 이 부분으로 기소를 하게 될 테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인데, 민주당이 분열되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이 부분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직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당은 80조입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갈갈이 찢겨지고 있는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다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당대표직도 유지할 수가 있고,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감옥에 가 있는 이 지금 측근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근들이 뭐 이재명으로 보면 배신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실을 털어놓는 것인데, 어쨌든 이 측근들의 배신 이 부분이 이재명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미 대비를 해서 유동규나 남욱 등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이 비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8억 원입니다. 이 뇌물 약속, 이재명에 대한 뇌물 약속, 이 부분의 핵심 키맨인 김만배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1,000억 원이 넘는 자신의 재산 압류를 당하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인지, 김만배에 대한 이 조사 이 부분에 따라서 기소하는 시기는 차이가 나겠지만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로 이재명을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헌 80조 제1항에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쪽에서 여기에서 사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사망 단서 조항을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인데 반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소되면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60%입니다. 당대표직을 기소되면 내려놓아야 한다. 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겉으로나마 봉합을 해야 하는데 당이 계속 갈등을 일으킬 요인만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감옥에 잡혀있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에 대한 수사, 백현동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최측근 대장동이나 성남FC 관련해서는 정진상입니다.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화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벌써부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많은 다른 측근들, 감옥에 잡혀있는 측근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면서 이 감옥에 잡혀있는 측근들의 변신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아쉽다라고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또 각종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벌써부터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모두 다 지금 이화영에게 사실대로 불자, 대북 송금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김성태의 경우에는 이화영에게 이게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그동안은 이화영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했지만 진실을 모두 털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김만배, 정진상, 이화영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느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을 한 번 더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재판, 이제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있게 됩니다. 기소가 있게 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 거기에 연동해서, 이 분위기와 연동해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당연한 것이 이재명이 그래도 믿고 있는 자신의 측근들,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측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인 정진상이나 이화영에 대해서 협박하고 호소하는, 사실을 털어놓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김만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산 압류를 비롯해서 김만배의 42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입을 연다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배임이 아니라 뇌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의 수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재명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받았다. 이걸 겉으로나마 봉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측근들의 배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쥐고 가야 하는데 당내 분열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개딸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비명계, 반명계에서 조직적인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